강원도가 추진하는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 전액이 도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도의회는 강원도가 지난해 삭감된 사업 예산을 재상정하면서 주민 동의도 얻지 못하고 실효성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질타했습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로 불탄 산림이 당초보다 3배 늘어난 축구장 2,46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지방직인 전국 소방대원들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종 재난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지난해 삭감된 사업 예산을 재상정하면서 주민 동의나 실효성도 검증하지 않았다며 사업 계획부터 새로 짜라고 질타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여 개가 넘는 강원도의 문화, 체육, 관광 추경 예산이 상정된 강원도의 사회문화위원회. 의원들은 하나같이 춘천 세계 불꽃대회 사업 예산 10억 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원들은 지난해 삭감된 사업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을 지적했습니다. 불꽃대회가 열리는 일본을 다녀온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파이어에서 불꽃으로만 바뀐 것 같아요. 내용 다 똑같고요. 이것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본 위원들, 사회문화위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더욱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한 데다 주민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동안의 공감대를 충분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예. 그럼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특히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며 도지사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강원도 주식회사에서 지금 그 인사권자가 이거 한다해서 집행부에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와의 관광이 주적산업이 관광인데 관광 콘텐츠가 확실한 게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사회문화위원회는 이견 없이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 10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오는 15일과 16일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상임위원회의 강경한 반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예산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주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밀어붙이는 강원도의 여러 사업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17년 강원랜드 프로암 골프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이 이 대회를 통해 강원랜드에서 공짜 골프와 점심 등을 접대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념품으로 골프 장갑 등 여러 개의 골프 용품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대학 교수 신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접대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 입건 대상인데 당시 골프 비용과 점심값, 기념품 비용을 더하면 100만 원이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전 위원장 측은 당시 골프비와 식사비 등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 변호인 등은 경찰의 비용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을 놓고 경찰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경찰은 김병준 전 위원장을 위원장 시절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소환해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경찰은 수사를 의뢰받은 지 1년 만에야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산림청이 이번 대형 산불의 피해 면적과 복구 사업 기획을 발표했습니다. 축구장에 2,460배 크기가 탄 것으로 집계됐고 피해지는 응급 복구와 항구 복구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과 강릉, 인제 등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면적이 1,757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축구장의 2,460배 크기로 당초 집계된 530헥타르의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산림청은 위성 영상으로 피해 면적을 측정해 지자체들이 자체 집계한 면적과는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지 복구는 응급 복구와 항구 복구로 나눠 추진합니다. 응급 복구는 나무가 소실돼 산사태나 토양 유실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사방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항구 복구는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정밀 산림 조사 후에 기후, 토양 등 자연 환경과 산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복구 사업비는 산림청 재해 예방 사업비 57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대형 헬기 배치와 임도 확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산림을 뒤덮은 화마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힘을 합쳐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재난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대원의 임무는 같지만 처우는 시도별로 많이 달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서울 모 소방서의 식당입니다. 고기와 잡채, 싱싱한 채소가 진열돼 있습니다. 올해 서울 소방본부에 책정된 식재료비는 34억 6천만 원. 영양사와 조리원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돼 밥을 먹는 소방관들은 한 끼에 3,900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 강원도 내 소방서 식당에 있는 반찬은 다 식은 감자조림과 부침이 전부. 이곳 소방대원들은 십시일반 봉급을 모아 조리원 인건비와 식자재 값을 모두 지불하는데 한 사람당 한 달에 15만 원가량 내야 합니다. 20끼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서울 소방관보다 강원 소방관은 돈은 2배로 내면서 상황은 더 열악한 겁니다.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저희들 본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식당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전국 시도별 소방서 식당 운영비 지원 현황을 살펴봤더니 강원과 전북을 제외한 16개 소방본부에서 서울처럼 주 부식비와 영양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대원들은 질병과 재해 사망에 대비한 단체 보험료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 수술과 입원비를 보장하는 단체 보험에 들면 소방관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듭니다. 이렇다 보니 강원도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단체 보험을 들지 않는 소방관도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재부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부식비 지원 관계가 되다 보니까. 강원도 의회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개선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 재난의 시도별 차이가 없듯 소방대원들의 처우도 크게 다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기본 영농사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원도 사업소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48대와 인력 14명을 지원해 경운 정지 작업을 돕도록 했습니다. 또 농산물 원종장과 감자종자진흥원, 옥수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와 7개 육묘은행과 농산물 원종장에서 벼육모
57,200상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산불로 강원도에서는 371개 농가에서 85억 원의 농업시설 피해가 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고성군, 속초시, 동해, 강릉시, 인제군 주민들을 위해 도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은 18일까지이고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올해 1분기 관광기금 융자 지원 절차가 이미 끝났지만 산불로 인해 강원도 관광업계가 심한 타격을 입고 있어 추가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 지원이 결정된다면 여행사와 펜션, 식당 등 관광업체는 저리로 평균 2억 원, 최대 10억 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춘천 MBC가 창사 49주년 특집으로 방송한 꿀벌의 죽음, 풍요의 종말이 제52회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 네이처 와일드 라이프 부문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국내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이 동시에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꿀벌의 집단 폐사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1961년부터 시작된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뛰어난 창의력을 보인 작품을 시상하는데 뉴욕 영화제 등과 함께 미국 3대 국제영화제입니다. 강원도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재정지원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미시령 터널 사업구조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자사업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오늘 홍천군청에서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앞으로 미시령 터널의 사업구조 개선 대책을 찾게 됩니다. 강원도의 고용률이 2달 연속 호전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55.4%까지 떨어졌던 강원도의 고용률은 2월에 56.1%로 상승한 데 이어 3월에도 61.4%로 높아졌습니다. 3월 취업자는 80만 명으로 2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서비스업과 도소매, 숙박음식점,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늘었으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2030년까지 축구장 200개를 합친 크기만큼의 초지와 공원 녹지, 농지 등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숲과 공공기관 쉼터, 교통섬 녹화와 회선지 복구 등 다양한 녹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시민 1명당 공원 면적은 13.6제곱미터로 국제 권고 기준보다 넓지만 계획 인구가 42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공원 면적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천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중국말로 자신을 중국 공안이라 속여 돈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홍천에 사는 결혼 이주 여성 A씨는 신분증이 도용됐다는 중국 공안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범인은 중국말을 사용하고 중국은행 계좌를 제시하며 A씨를 속여 22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중앙시장 입구에서 육림곡의 왼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공간에 쉼터와 휴게시설 등을 갖춘 편의시설을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의시설에는 고객이 구매한 재료로 직접 음식을 조리해 나눠 먹을 수 있는 공동주방도 조성됩니다. 춘천시는 상인들을 위한 회의 공간도 만들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화천군은 5개 읍면 전역에 지역 어르신과 주민, 군장병들을 위한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양리 상서종합문화센터 1층에 사우나 시설을 갖춘 목욕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